동영박사입니다. 제가 이제 어제 305kg 들었는데, 제가 들고 나서도 좀 많이 믿기지가 않아요. 어떻게 사람이 300kg 이상을 성기로 들 수 있는지. 불과 한 3년 전에 이거 시작하기 전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죠. 근데 제가 그것을 해냈고, 제가 해내고 난 뒤에도 좀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데,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 전 일이지만은 과거 2년 한 8개월 정도 수련하는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서 305kg를 들게 되었는지, 그것을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객관화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. 분명히 저도 시작할 때 3kg로 시작해서 무게 3kg 드는 것도 이제 막 아픈데 역시 잘하는 건가, 달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원래 아픈 거 맞아?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.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 수련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고, 제가 체험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, 그래서 그거에 좀 몰입을 한 건 있어요. 몰입을 해서 제가 주 5일에서 많게는 일주일 내내, 한 달이면 한 20일 이상을, 한 25일 이 정도 이 수련을 계속 한 것은 맞습니다. 그래서 무게를 일주일에 1kg씩 증량하고, 피부도 까지고, 그 다음에 진물도 나고, 그리고 털도 굉장히 따갑잖아요. 처음에 시작하면은 이걸 밀어야 돼, 아니면 털 있는 상태에서 계속 해야 돼, 보호대를 해,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,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, 내가 과연 이거 20kg 이상 들 수 있는 건가, 그런 고민도 많이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. 분명히 시작점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르지 않았어요. 다르지 않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, 수련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한 3개월 지난 시점에 30kg를 들게 됐거든요. 근데 그 30kg 들고 난 이후에 갑자기, 그러니까 원래 주에 1kg씩 증량하던 게 갑자기 이제 아프던 게 그렇게 덜 아픈 거예요. 그 피부나, 그리고 까지던 것도 덜 까지고. 그래서 주 1kg씩 그 증량하던 게 5kg씩 증량하고, 어떨 때는 10kg씩 증량해가지고 3개월 지난 시점에 한 2달 안에, 2달 정도 지났는데 한 거의 100kg를 들게 됐어요. 그것이 그때부터 약간 좀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일반적이지 않았던 그 이유는 말하자면, 제가 이제 주 5일에서 7일을, 거의 한 달이면 25일 정도를 이 수련에 거의 빼놓지 않고 이 수련을 꾸준히 그냥 루틴대로, PB는 3분 3세트, P는 2분 2세트, B는 2분 2세트, 이 스윙과 와이드 스쿼트, 이것을 그 루틴을 잊어먹지 않고 꾸준히 지키면서 했다는 것이에요. 한 번도 빼먹지 않고. 그게 이제 기초가 돼서 무게 들고, 그 피부도 단련되고 인대도 단련되고, 그러면서 이제 그 무게 들면서 30kg 이후에 그게 이제 아프지 않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프지 않으니까, 덜 아프니까 그 전보다, 그리고 피부도 덜 까지니까, 그래서 주에 5kg 들어보고 10kg 들어보고, 그러면서 이제 100kg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. 그 이후에는 100kg 이후부터는 오히려 5kg, 10kg보다 더 빨리 이제 무게를 들고 스윙하고 이렇게 하는 속도가 빨라졌는데, 물론 중간에 제가 정관 수술을 하면서 한 3개월 정도 굉장히 이제 고통 속에 이제 공백기가 있었지만은, 그것을 이겨내고 난 다음부터 무게 증량이 더 빨리 갔는데, 그 원인은 사실은 그게 이제 목표에 대한 집착인 것 같아요. 제가 이거는 돈 버는 일도 아니잖아. 사실은 돈 버는 일도 아니고, 그리고 무게 100kg 정도 들었으면은 더 이상 뭐 할 필요도 없는 고중량이잖아요.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, 목표 설정.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150kg 들었다, 어떤 분이 240kg 들었다, 그리고 또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대만의 어떤 사람이 300kg를 들고,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.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나도 같은 인간인데 그것을 나라고 못할까, 그런 생각과 제 목표 지점을 위로 잡아서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 중간만 가도 더 무게를 더 들 수 있지 않을까. 이왕 한 거니까 한번 더 가보자. 목표 설정을 좀 높게 잡은 그 원인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. 말하자면은 자신의 한계 있잖아요.
제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지 않고 무한대로 그걸 확장시켜서 나도 같은 인간이니까 할 수 있다, 나도 의지력이 있는 인간이니까 할 수 있다, 그러한 생각을 계속 머릿속으로 입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무게 증량이 돼서 한 1년 좀 1, 2개월 지났을 때 200kg 넘게 들게 되었고, 260kg 넘으면서 작년 초, 그러니까 2월 말이었죠. 270kg 들면서 이제 부상이 왔어요. 큰 부상이 왔어요. 굉장히. 그때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앞에 이제 기두 부분이 혈이 쪄서 그걸 빼려고 끈 묶인 상태에서 기두를 주무는 거예요. 그래서 기두가 안으로 쑥 들어가면서 그 270kg 들면서 그게 끈이 쑥 빠지면서 고환을 훑고 지나갔습니다. 그래서 고환 파열이 일어날 뻔했어요. 그러면 뭐 골든 타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 골든 타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한쪽 고환을 못 쓰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진다고 하는데, 저는 그 270kg 그 압을 고환, 한쪽 고환에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환이 거의 그 제 어른의 주먹만한 게 고환이 부었고, 그 부은 게 통증과 함께 거의 한 7개월 정도 그게 갔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붓기가 점점 가라앉고, 이제 그런데도 너무 커가지고 한쪽은 타조알이고 한쪽은 메추리알 크기였으니까 그 끈 묶는데 균형도 안 맞고 맨날 그랬어요. 그리고 그 통증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은 그 통증은 남아있고, 그래서 과거에 270kg, 260kg 들던 그런 기량은 찾아볼 수가 없고, 그냥 그 아픈 걸 어떻게 달래야 되나, 부상을 어떻게 고환을 낫게 하고 그래야 되나, 그런 거에 몰두하면서 20kg, 30kg 저중량으로 그걸 달래가면서 그 고환 크기 줄이는데 주력을 했습니다. 고환 크기가 크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끈 묶는 법을 좀 바꿨어요. 그래가지고 고환도 물론 좀 줄어들었지만은 덜 줄어든 상태에서 묶는 위치를, 그러니까 오른쪽 고환이 아팠는데 크기가 컸죠. 근데 그거를 왼쪽으로 더 압을 더 주게끔, 왼쪽으로 더 가게끔 묶고, 그 다음에 무게를 들었습니다. 들면서 옛날에는 뭐 100kg 스윙하고 이런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부상 당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무게를 올라가는 기분이 올라갔기 때문에 힘들었는데, 무게도 100kg 이상 무게도 제 자신과 싸우면서 서서히 올라갔습니다. 올라가면서 고환도 적응해 나가고 그렇게 돌파를 했고, 사실은 이제 고환이 아직도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, 원래 짝짝이잖아요 사람마다. 근데 좀 비정상적으로 좀 커요. 그때 부상 이후로 고환이 커졌어요, 많이, 오른쪽이. 근데 이제 끈을 묶는 법을 조절해서 제가 이제 컨트롤을 했고, 그렇게 하면서 무게 증량을 했습니다. 그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무게를 꾸준히 증량해가면서 키로수를 증량해가면서 그것을 알려드렸고, 제가 이제 어떤 스윙을 140kg 스윙 한다든지 뭐 200kg 이상을 들어본다든지 그러한 것을 이제 기록을 남겨놨어요. 왜냐면은 제가 다시 이제 부상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회복하면서 무게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예전에 들었던 260kg를 들게 되고, 그 다음에 그 270kg를 들면서 끈이 빠졌거든요. 그래서 그 270kg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, 그날 제가 270kg를 들면서 끈을 안 빠지게끔 단단히 묶고, 다시 한번 그러한 끈 빠지는 그러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게끔 제가 단단히 준비를 하고, 그 270kg 들고 난 이후에 어쩌면 나도 이제 정말로 300kg를 들 수 있겠구나,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트라우마를 극복했기 때문에. 항상 그 무게에 가까이 되면은 또 끈이 빠져가지고 고환이 상처받던 그 트라우마가 계속 머릿속에 내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. 근데 그 270kg 들고 난 다음에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나니까 제 자신의 이제 그 한계 지점, 본인이 트라우마로 생각했던 무게 지점을 넘어서니까 외려 이제 더 마음이 편해졌어요. 그 다음부터는. 그 이후에 2주나 3주에 한 번씩 10kg씩 증량했고, 280kg, 290kg,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305kg를 들었습니다. 305kg 들고 나니까 조금 더 들 수도 있었을 걸 하는 또 생각이 들어와요. 근데 한동안은 좀 약간 그런 도전을 안 할 생각이에요. 너무 그 중압감이 굉장히 크고 머릿속에 굉장히 그 스트레스로 많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.
일상을 거기에 이제 그 무게 드는데 굉장히 맞춰가지고 살아야 되고 훈련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재밌게 못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305kg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어떻게 해서 305kg 들었을까. 저 자신은 제가 굉장히 평범한 그냥 중년 남자, 50을 앞두고 있는 남자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은 이제 좀 제가 이제 과거에 했던 마라톤 유산소 운동으로 인해서 호흡통이 넓었던 거죠. 그 영향도 분명히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30년 정도 계속 운동을 꾸준히 해서 코어근이나 아니면 다리에 있는 속근 그러한 것들이 그 무게를 들 수 있을 만큼 힘을 받쳐줬다는 것이죠. 그거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. 근데 사실은 그렇게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체력이 좋았던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이렇게 들 수 있으면은 전국에 있는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나 철인 3전 경기 하시는 분들, 그 다음에 올림픽에서 역도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수영 여러 가지 종목을 하시는 분들이 이 수련을 하면 잘하냐, 또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에 또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게 뭐냐, 정신력입니다. 제가 남들보다 정신력이 세냐,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. 근데 무엇이 있냐, 저는 뒤처진, 그러니까 열등감에 대한 그런 것이 항상 있는 사람이었어요. 세상에서 항상 저는 뒤쳐져 가고 뒤로 밀리고 있다는 느낌. 이 나이 먹었는데도 뭐 하고 있나, 내가 태어났다고 지금 살고 있는 모습 잘 살고 있는 것인가, 그러한 것에 대한 열등감. 남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만큼의 그 인생에서 맛을 못 봤다. 그러한 목마름, 그런 것들이 열등감을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. 그런 삶에 대한 약간 좀 불만상,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불만, 나에 대한 불만상, 그러한 것들을 제가 그것을 수련에 푸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가 이제 100kg 넘어가면서 나한테도 이제 재능이 있구나라고, 재능이 있는 부분이라면은 이 분야에서 나도 좀 잘해서 어떤 한계 지점까지 돌파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면 좀 특별하지 않을까. 나는 그러한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일종의 좀 명예욕인데 열등감에 의해서 오는 약간 그런 명욕이었던 것 같아요. 그것이 저를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. 계속 달리게끔. 넌 할 수 있어. 너도 태어났다고 무언가를 이 세상에 그래도 잘하는 게 한 가지 정도는 있을 거야 라는, 그래서 그것이 내 길이고 하니까 분명히 이것을 내 길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는 느낌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, 그러한 생각이 컸던 것이죠. 거기에 더해서 제가 이제 그 현실적으로 좀 많이 힘든 부분들이 좀 인생에 닥치는 시기가 왔었어요. 그 세수공을 시작하는, 거의 이제 그래서 삶을 포기할까, 그냥 뭐 자살한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포기하고 살까, 그냥 그 정도로 낙담하고 살던 그런 약간 아픔이 있었는데, 그 아픔을 세수공을 하는 것에 투영시킨 것이죠.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합해진 그 에너지, 그 응집력은 폭발력이 강해서 저를 그렇게 이제 가만히 있게 못하게 하고 그 무게를 들게끔 만들었던 것이죠. 또 하나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제 운동을 꾸준히 오래 하시는 분들은 계획력이 있어요. 기획력. 그래서 그것을 이 수련을 어떤 것을 운동을 시작할 때 이렇게 좀 강을 했으면 약을 했으면 중강도를 하고,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일주일 뒤에 어떤 위치에 가서 이 운동을 하고 있고, 그렇게 해서 몸을 어떻게 단련해야 되고 한 3개월 뒤에는 어떻게 돼 있을 거라는 갖다가 그런 감을 아는 게 있는 것인데, 그게 이제 30년 넘게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특히 이제 마라톤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그 마라톤 훈련을 했었거든요, 옛날에요. 그래서 이제 그거가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부상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, 그러한 것들이 그 점이 약간 달랐던 것 같고, 가장 큰 것은 그것입니다. 점진적 가부화.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 걷고 있잖아요. 목표 지점에까지 한 발이라도 뒤졌으면 뒤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앞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세수공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해서 조금씩 부하를 줘서 그 부하를 점점 적응해 가면서 그것을
어떤 위치까지 계속 올라가게끔 계속 부활을 주는 거예요. 그렇다고 막 그냥 하자 하면은 부상도 오고 할 수도 없는 영역인데,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다는 그렇게 점진적 각오를 해가면서 뒤로 후퇴 안 하겠다는 정신력까지 거기 포함됐던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해서 제가 305km를 들 수 있었고, 이런 세수공에서 배운 이런 앞으로 전진하는 불굴의 의지력, 정신력 이런 것들로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저는 그러한 정신을 투영시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으로 살 생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그 305km 들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제 그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방송을 켰고, 좀 얘기가 길어졌지만은 수련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